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노소장입니다. 80세에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는 분이 있는 반면 60대인데도 허리가 굽고 다리가 저려 힘겹게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 때문인데요. 매년 180만 명 이상이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고 60세 이상 환자가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 신우람 선생님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먼저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속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에 압력이 가해져서 감각 저하나 통증,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발생을 하고 허벅지, 정강이, 발바닥에 걸쳐서 저리고 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오래 걸으면 증상이 좀 심해지고 앉아서 쉬면 통증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왜 생기는 건가요?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게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후천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팽윤, 척추 후관절의 변성, 후관절을 지지하는 인대의 비후, 전방이나 후방으로 척추의 전이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만이나 나쁜 자세, 외상이나 종양 등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궁금증 확인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는 궁금증인데요. 허리가 아프면은 보통 허리 디스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통증이나 증상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점은 증상과 통증만으로 100% 구분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두 질환 모두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허리의 통증이나 하지의 방사통이 나타나는 것이 공통점이기는 한데요. 척추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한쪽 다리가 저리고 심하게 당깁니다. 특정한 자세를 취했을 때 증상이 감소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이에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서서히 증상이 나빠지고 주로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보행 초기에는 괜찮다가 오래 걷다가 보면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쉬는 등의 허리가 굽어지는 자세를 취하면 통증이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만으로는 100%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정밀검사와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라는 궁금증인데요. 통증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초기에는 치료가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경 압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증상들이 점차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통증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감각 저하나 근력 약화와 같은 증상들이 더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와 같은 응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지연이 되면 신경 회복이 어려워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좀 경미하다 하더라도 정밀검사와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궁금증 확인하겠습니다.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인데요. 이게 허리 수술이다 보니까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수술보다는 보존 치료를 권장하는데요. 보존 치료에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적절한 보존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에 다리가 가늘어지거나 근력이 약화가 되어서 보행장애가 생겼을 때 또는 회음부의 감각이 둔화가 되고 대소변 장애가 생겼을 때는 우선적으로 수술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응급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밀 검사와 함께 전문의 상담을 받아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척추관 협착증 수술 혹시 하게 된다면 이 수술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종류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 수술에는 크게 신경강압술과 척추 유합수술이 있습니다. 신경감압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미세 현미경이나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수행합니다.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조직들의 일부를 제거를 해서 신경을 완화시키는 수술이고요. 척추 유합술은 이미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거나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척추에 불안정성이 생길 것이 예상이 될 때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케이지를 삽입하고 나사못을 심은 후에 지지대로 고정시킵니다. 피부 절개를 크게 해서 나사못을 심는 고식적인 방법과 최소 절개를 통해 수술을 수행하는 최소 침습 수술법이 있습니다. 척추의 전방을 통해서 할 때는 전방 유합술, 척추의 후방을 이용해서 수술을 할 때는 후방 유합술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72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년 전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다시 통증이 시작되더니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수술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치료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사연인데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선 수술 부위의 문제인지 인접한 다른 부분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와 같은 보존치료를 먼저 3, 4개월 정도는 시도를 해보시고 그래도 통증이 심하게 지속될 때에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68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후 재발을 막으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반대로 운동을 하면 위험하다는 말도 있어서 고민이 되네요.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왕이면 관리를 잘해서 재발을 막고 싶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운동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미루는 게 좋을까요? 수술을 앞두고 걱정이 참 많으시겠어요. 수술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운동은 수영,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보통 속도의 걷기 또는 빠른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브릿지 운동이나 플랭크,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실내 근력 운동을 저희가 추천을 하고요. 다만 허리가 과도하게 굽혀지거나 뒤로 젖혀지는 동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간중간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 주셔야 되고요. 운동 후에는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비만이면 척추관 협착증에 걸리기 쉽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보통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좀 잘 걸린다 이런 말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척추관 협착증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O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가중시켜서 디스크의 퇴행 변화나 척추 후관절의 퇴행 변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 척추를 지지하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 비만에 의한 자세 변화로 인해서 신경 압박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성별보다는 체중이나 나이가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성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답은 X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오, 물론 나이가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척추관이 좁게 태어나는 경우가 많고 골반이 넓고 허리의 곡선이 커서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폐경 이후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육 강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를 지지하는 힘이 약해져서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골밀도가 감소를 하게 되고 골밀도가 감소하면 골다공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로 인해서 척추에 압박 골절이 생기면 그 골절의 변형에 의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모든 질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째, 적절한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바른 자세를 갖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서 있을 때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배에 약간 힘을 주어서 척추를 지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 앉아 있을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등받이에 대고 살짝 기대는 자세가 좋습니다.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수영, 30-40분 정도의 걷기 운동 또는 약간 빠른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운동, 브릿지 운동이나 플랭크, 고양이 소 자세를 포함한 가벼운 스트레칭, 가벼운 러닝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요통이나 하지 방사통, 근력 저하나 감각 저하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전문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신우람 선생님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